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챗 GPT 혁명과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와, 누가 이 문제 좀 대신 풀어주면 좋겠다. 누가 이 독후감 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 사실 더 어른이 되어도 그렇죠. 나 대신 누군가가 보고서 좀 써줬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회의 자료 만들어줬으면, 또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논문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나 대신에 해줄 그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2016년에 알파고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던 게 연산을 가장 잘하는 특기를 가진 AI에게 바둑은 어려운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챗 GPT는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음성으로 TV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말로 뭐든 물으면 해주는 AI가 생긴 거구나, 편하겠는걸, 이런 정도였다면 업계는 그야말로 화들짝한 모습입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사인 오픈 AI를 아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젠 우리가 아는 네노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 AI를 따라서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하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그렇다면 챗 GPT의 힘은 무엇일까요? 챗 GPT는 말 그대로로 풀면 사전 학습된 대화 생성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대화형 AI 또는 생성형 AI를 말합니다. 한 글자씩 다시 풀어서 알아볼까요? G는 제너러티브, 그래서 생성하는, 만드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요? 네, 우린 일단 챗 GPT에게 기본적으로는 글로 뭔가를 요구하죠. 그러면 글을 만들어 글로 대답해 줍니다. 글을 학습해서 글을 만들고, 그림을 학습해서 그림을 만들죠. 또 동영상을 학습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P는 프리트레인드, 즉 사전 학습이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엄청난 언어 분야를 학습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히 학습을 추가로 시키지 않은 전문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도 마치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T는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로 문장 속의 단어와 같은 순차적인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배치될지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면 얘는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알아내게 되죠. 핵심 키워드를 알면 그 다음 문장이 뭐가 와야 좋을지 더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고요. 트랜스포머는 특히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말인 자연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뛰어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챗 GPT가 기존의 AI 챗봇보다 가장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원리입니다. 2022년 11월에 출시된 챗 GPT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주는 그런 텍스트를 생성하는 고급 기능을 가지고 탄생했는데요. 2023년 3월에 공개한 GPT-4 버전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와 학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람의 수준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챗 GPT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이 이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은 서둘러서 자사의 생성형 AI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챗 GPT는 어느 지점이 AI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된 것일까요? 그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봤겠지만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건 기계가 다 하더라도 사람 머리가 필요한 이 일은 못한다고 했던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기사, 블로그, 게시물, 광고, 여기에 복잡한 그래픽들을 만드는 문서 작업, 정보의 요약, 질문의 응답, 번역, 프로그래밍 같은 지적인 활동 대부분을 할 수 있지만 챗GPT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유형의 몇 가지 예시일 뿐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품질은 제공받는 훈련 데이터의 양과 유형 물론이고 나를 구현하는 데에 사용된 기술의 한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이죠. 인간,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궁무진해진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초거대 AI는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하나의 모델에서 번역, 요약, 분류 같은 일을 수행하는 멀티태스크 능력이 기존의 AI와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덕분에 인식, 이해, 생성, 이미지, 비디오로 확장하는 범용화된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경망을 무한대로 키우고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성능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챗GPT는 인간의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한 산업혁명을 넘어서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창조 분야에 진입한 첫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온 오늘날 챗GPT의 등장은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까지는 AI를 움직이려면 기계어를 알아야 했지만 챗GPT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곧 자연어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손에 꼽을 혁명입니다. 이 지적인 AI의 사용자가 전 지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거기다가 언어의 장벽도 사라져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그리고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삼성전자라고 입력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회사 정보를 알 수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챗GPT에게 삼성전자의 설립 연도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주고요. 그 아래 연속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다시 묻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컴퓨터 검색의 시대가 명령의 시대, 대화의 시대로 바뀌면서 검색 기반으로 광고가 전체 매출의 81%에 달하는 구글에게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글만 위기일까요? 챗GPT가 무서운 것은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마켓처럼 플러그인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플러그인은 API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플랫폼에 간단히 부착해서 기능을 늘리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챗GPT 플러그인에서 질문을 하면 플러그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API를 끌어와서 답을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음식 조리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달받을 수 있거나 실시간 주식 투자 데이터를 제공을 받거나 또 항공편과 호텔 예약을 간편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름 휴가의 일정을 짜준다거나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는 게 끝이 아니라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내일 제주도로 가고 싶다 이렇게만 해도 비행기나 숙박까지도 예약을 해주는 식입니다. 실행해 주는 것으로 진화를 한 것이죠. 이 플러그인이 무서운 것은 계속 내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AI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행 계획이 내가 짜는 것만큼 내 마음에 들까 할지 모르지만요. AI 성능은 올라가고 점점 초개인화되어서 개인 비서 하나씩을 둔 것처럼 편리해져 버리면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플러그인 서비스는 현재의 앱 생태계를 AI 앱 생태계로 바꿀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챗GPT가 AI 개발의 분수령이 되는 혁명적인 모델인 것은 맞는데요. 여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떠들썩한 밝은 면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도 체크를 하면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직 챗GPT가 주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출처마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챗GPT가 주는 정보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만약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챗GPT가 주는 답변을 그대로 썼다가 어디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챗GPT에게 너의 주요 단점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준 답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I 언어 모델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이해.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는데 씨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잘못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식의 부족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없으며 일부 상식적인 추론과 지식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훈련 데이터의 편향입니다. 내가 훈련받은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과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편향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창의력 부족입니다. 나는 기계이고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만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창의적인 글이나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제한된 정보입니다. 나는 2021년까지만의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1년 이후의 최근 사건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둘째는 받는 질문들이 민감하게 작동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어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죠. 셋째는 챗GPT는 어디까지나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특유의 반복성이 존재하는데요. 파파고를 돌린 것처럼 같은 문장이나 표현을 반복해서 쓰기도 합니다. 넷째는 질문자의 의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질문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해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전 모델들보다는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건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챗GPT는 아직 이런 한계가 있지만 많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 진화하고 성능을 높이면서 챗GPT 생태계, 구글 생태계, 네이버 생태계 같이 생성형 AI 모델을 가진 회사를 중심으로 거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자사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느라 분주한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챗GPT와 같이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이나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3개국 정도라고 봅니다.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분야지만 세계 경제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 속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AI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서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 훌륭한 인재로서 뛸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